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안정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의 비밀, 이 제목의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사전이죠. 국어 사전에서 자존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멋있는 표현이에요. 근데 영어 사전에도 제가 찾아봤어요. 자존감을 어떻게 번역하는지.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개인의 고유한 가치와 능력에 대한 자신감, 이렇게요. 그리고 그 다음 정의도 하나 더 있었는데, 자신의 능력과 한계에 대한 느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국어사전의 정의, 국어의 정의, 우리말의 정의가 좀 더 마음에 들어요. 뭐, 일종의 동서양의 문화 차이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또 저는 동양 사람이니까, 이런 동양적인 정의, 더 마음에 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국어 사전에 있는 정의, 국어의 정의, 이 동양적 정의는 자존감에 개인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걸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은요, 가만히 있다고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품위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죠. 건강하게 자신의 신체를 가꾸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능력도 키우고 역량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품위를 지키는 것이고 자존감이다, 이런 개념은 동양 문화에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근데 영어에서는 약간 느낌적인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 중심적이죠. 과정은 좀 생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또 국어사전의 정의를 좀 더, 국어의 정의, 동양의 정의를 좋아하는 이유는 자존감이 이 동양 문화에서, 국어의 정의에서는 자존심이나 자만과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임을 제시했기 때문이에요. 이 자존감은 나를 바라보는 개념이기 때문에 타인과 비교하지 않지만, 타인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으로 정의되는 이 자존심은 타인과 비교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자신의 어떤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즉 나를 바라보는 나의 품위에 대한 개념이에요. 근데 자존심은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타인에게 굽히지 않으려는, 타인에게 지지 않으려는 이런 마음, 비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어사전의 정의에 이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거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국어에서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뜻하는 게 이제 자만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자만심은 스스로만 뽐내면서 허세를 부리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자존감은 자기 품위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데, 자만은 품위를 잃어버리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자존심과 오히려 반대되는 개념,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상반된 개념입니다. 극과 극이에요. 근데 영어에서는요, 자존감에 대한 정의가 자존심이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이제 영어의 정의를 보셨지만은 confidence, 이런 자존심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이 써있죠. 그리고 심지어 자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제가 영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의미에서 능력과 한계에 대한 느낌의 이 한계라는 단어 때문에 이 자존심과 자만이 이 자존감과 구분될 여지가 물론 좀 있긴 있습니다. 영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는. 근데 영어의 두 번째 의미에서 뭐 능력과 한계, 이 한계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자존감과 구분될 여지가 아주 조금은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들 중에 이 한계를 무시하는 사람이 많다면 어떨까요? 한계를 무시하고 어떤 능력만 본다면, 겉모습만 본다면, 결국에는 자만으로 흐르고 자존심만 강해지고 허세를 부리려는 경향이 강해지겠죠. 자, 그래서 제가 국어사전의 자존감의 정의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국어에서의 자존감, 이 자존감, 셀프 이스팀에 대한 정의는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아주 균형 있는 시각이죠.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의 어떤 모자람을 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자기를 존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만 부각시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강점과 장점만 부각시키는 건 자만이죠. 이런 자만이 되지 않게 하고 자신의 약점은 보듬어서 부양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의 옛 성현들은 억강부약, 이렇게 삼국지 위지 왕수전이 했던 얘기죠. 억강부약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강한 것은 오히려 잘 자제하고 억제하고 약한 것은 도와서 부양시킨다. 억강부약이에요. 근데 영어에서의 자존감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의미가 강해요. 무조건 센 게 좋은 거죠. 강하면 좋은 겁니다. 일종의 그 약육강식의 개념이랄까. 약하면 먹이가 되고 강한 자가 어떻게 보면 이 포식자가 먹는다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별로 이제 바람직한 개념은 아니죠. 그래서 자존감이 지나치면요 자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식으로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강하면은 지나친 이제 자존심만 세울 수 있고 또 자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실력과 역량도 없이 자존심만 세우면 허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나치게 자기애가 강해서 자신의 옳고 나만 옳고 자신만 옳고 타인은 그러다고 판단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요. 이런 걸 이제 나르시시즘이라고도 하죠. 아주 자기중심적인 생각, 에고센트리즘이 너무 강한 겁니다.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식의 어떤 이 서양 문화적인 자존감을 잘못 이렇게 해서 인식해서 자존감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면은 허세를 부린다거나 자기애만 지나치게 강해질 수 있죠. 그리고 나만이 정이고 타인은 악이다 이런 어떤 이분법적 사고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식 자존감은 이런 위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과학적인 연구 결과들, 심리학에서 이 자존감에 대한 연구 결과들도요. 지나치게 높은 영어식의 자존감보다는 균형을 중시하는, 균형과 안정적 관리를 중요시하는 이 동양적 자존감의 개념에 손을 들어준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거예요. 자존감이 지나치게 높은 사람은요, 급격히 낮아지기도 쉬워요. 이렇게 자존감이 널뛰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심에 뭐 자존감을 측정할 때는 7점 만점에 6점이었다가 저녁이 되면 뚝 떨어져서 막 1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에 또 갑자기 7점으로 확 뛰어가지고 야 어제 너 우울하더니 오늘은 이렇게 신났다 뭐 이런 얘기 들어요. 근데 또 몇 시간 뒤에 훅 떨어져서 1점이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쟤 또 왜 저래?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불안정합니다. 일시적으로 자존감이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만이거나 자존심일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자만을 깰 수밖에 없게 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면은 막 그래서 널뛰게 하는 겁니다.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고 갈팡질팡하고 그리고 대개 자신보다 훨씬 월등한 실력자들을 만나게 되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나죠. 급격한 자존감의 하락이 나타납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이 자만심이 높았고 자기애가 강했는데 충족이 안 되니까 막 사실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심이라는 건데 자존심이 낮아진 거죠, 사실은. 자존감이라기보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7점과 1점 어떻게 보면 이 점수대가 자존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널뛰게 하는 사람은 자만과 자존심만 있는 것이지 자존감은 없었다고 평가하는 게 옳은 평가겠죠. 이렇게 자존감이 널뛰게 하고 자만과 자존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이 핑계를 그렇게 잘 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만과 자존심으로만 똘똘 뭉친 사람은 핑계를 이렇게 잘 댑니다. 꼭 이런 식이에요. 뭐 때문에 뭐를 못했다. A 때문에 B를 못했다. 이것 때문에 저걸 못했어요. 이게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것이 있어도 그랬어요. 전임자의 잘못이에요. 자만과 자존심, 허영과 허세로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이죠. 아쉽게도 이제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에서도 늘 이런 사람들 봐요. 예. 겉만 되게 번지르르 하는데 예를 들면 과제물 같은 거 뭐 제때 못 내요. 근데 이제 핑계가 늘 많은 거죠.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교수님 이것 때문에 이걸 못했어요. 근데 되게 아쉽지만 자만과 자존심만 있지 자존감은 낮은 상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자존감이 널뛰게 하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비판하는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공격적이 되고 별로 이게 견디지 못합니다. 수용을 못하는 거죠. 심지어 막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실적이 없어요. 말로만 일하고 입으로만 일합니다. 야, 여러분들 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잘 안 좋지 않나요? 입으로만 일하는 사람들.
같이 막 사실은 직장이 아니라면 뭐 나가서 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입으로만 일하죠. 결과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존감이 널뛰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허영과 허세로만 가득 차서. 그런데 완전 반대의 사람들도 있죠. 자존감이 예를 들면 7점 만점이라면 늘 4점, 5점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아주 뿌리가 깊은 나무처럼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와도 그 감질에 변하기 싶은 아주 깊고 깊은 심연의 바다처럼 늘 잔잔합니다. 자만에 빠지지 않고 자존심만 강하지 않아요. 자기애가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장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만족해하고 늘 호수같이 마음을 평정심을 잘 유지하죠. 타인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타인과 비교하거나 감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자만하거나 자존심만 내세우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늘 나의 과거와 현재를 잘 감시하고 나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합니다. 일종의 자기 감시, 셀프 모니터링을 아주 적절한 수준으로 잘 한다고 할까요? 자기 감정 컨트롤도 적절하게 잘해요. 이렇게 진정한 자존감은요,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자존감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존감을 잘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또 아까 이 자존감이 널뛰게 하는 사람들과 완전 반대되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을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밀이라고 오늘 표현을 한 거예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요, 핑계를 대지 않아요. 어떤 일을 딱딱 해냅니다. 정확하게 해내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못했을 경우에는 못한 걸 또 정확하게 인정하죠. 두 번째, 타인의 비판 같은 걸 잘 경청하고 수용합니다. 과민 반응하지 않아요. 오히려 과민 반응해서 어떤 일을 망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실적이 있고 결과물이 있어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여기서 저는 사실 제 자신에게도 늘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고 있고 이런 거죠. 좀 낯간지럽지만 이렇게 저 자신에게 늘 물어보는 거예요. 국희야, 넌 어떤 사람이니? 넌 자만과 자존심의 사람이냐? 아니면은 안정적으로 자존감을 유지하는 사람이냐? 항상 저 자신에게 먼저 질문해보고 저를 감시해보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자존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